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가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와 재혼을 앞두고 있지만 전청조와 관련된 신상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청조가 약 3억 원 가까이를 편취했어요.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했어요. 그들 모두가 전청조, 그 사람 너무 엄청나게 말을 잘해요. 그의 웅변 능력은 정말 훌륭해요. 놀라며. 계속 듣다 보면 정말로 믿게 돼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입을 모았어요. 1. 투자금 사기 사건 2019년 4월. 한 날 전청조가 제주에서 만난 A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청조는 여기서 남자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솔깃한 투자 기회를 제안했어요. 내 아내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해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투자금 사기의 시작이었어요. 전청조가 A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그 뒤로 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가 전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사건은 전청조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사기 사건 중 하나로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2. 혼인 빙자 사기 사건 2019년 9월. 몇 달 뒤 전청조는 다시 여자로 돌아와 B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우리 함께 살자라고 권유했고 자신이 혼수를 하겠다고까지 말했어요. B씨는 약 2,300만 원을 전청조에게 보냈지만 전청조는 이 돈으로 혼수를 마련하거나 집을 구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이 돈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B씨가 전청조와 결혼할 생각이라는 믿음을 갖고 돈을 보낸 뒤 전청조는 약속을 어기고 실제로 집을 샀거나 함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전청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었고 전청조에게 2,300만 원을 B씨에게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청조의 돈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B씨의 돈으로 집을 샀거나 함께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전청조가 개인 채무를 갚거나 여행 경비, 호텔 이용, 렌트카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3. 데이팅 앱 사기 사건 2018년 4월. 전청조는 데이팅 앱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죠. 여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었는데 한 번은 자신의 대출금까지 갚아달라고 했어요. 2018년에 전청조는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하고 4월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말 관리사인데 손님의 말 안장을 망가뜨렸어. 보상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겠니? C씨는 의심하지 않고 9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월 7일에도 손님의 말이 죽었다고 소리친 채 380만 원을 다시 빌렸고 커플티를 사야 한다며 추가로 9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청조는 다양한 핑계로 돈을 빌려서 총 5,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전청조에게 대한 유죄 판결로 모두 받아들였으며 전청조의 직업을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확인했습니다. 4. 재벌 3세 사기 사건 2019년 6월. 어느 날 전청조는 재벌 3세로 변장하여 D씨를 속였어요. 나는 파라다이스 전 필립 회장의 혼외자다. 카지노에 복귀한다. 그럼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 라며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었죠. 전청조가 D씨에게 일을 제안할 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려면 높은 신용등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전청조에게 7,200만 원을 지불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청조는 제2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D씨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D씨의 돈을 받아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5. 1인 2역 사기 사건 2019년 8월. 전청조는 이번에 연기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나타났고
피해자 F씨에게 접근해 돈을 보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취업 알선자와 외국 취업 프로그램 담당자 역할을 한 번에 해내면서 F씨를 속였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돈을 보내라. 그 다음으로 전청조는 외국 취업 프로그램의 담당자로 변장하여 나타났습니다.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F씨에게 압박을 가했고 결국 F씨로부터 68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F씨는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청조는 꼬리를 내렸을까요? 오히려 F씨를 협박했고 내가 나를 사기죄로 신고한 탓에 내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 됐다. 내 사업에 영향을 주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배상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청조는 F씨의 지갑에서 495만 원을 빼앗았으며 이렇게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변화시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6. 미국 투자 사기 사건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전청조가 미국에 있는 척하면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미국이야. 계좌 이체를 못해 내가 대신 송금 좀 해줘. 한국에 돌아가면 2배로 갚을게 라고 하면서 E씨를 속였죠. 그런데 전청조는 실제로는 용산에서 이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E씨에게 너도 투자를 해라.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였고 여기에 번금 보장 카드도 내놨습니다. E씨는 2배의 수익을 장담하고 원금 보장에 현혹되어 1,600만 원을 총 34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전청조는 이 돈을 기존의 고급 호텔 이용료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7. 기타 사기 사건들. 전청조의 사기 행위는 규모나 대상을 따지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을 피해에 빠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기를 대여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지인에게 항공권 대리 결제를 요청하고는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청조는 최근에는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투자를 하고 호텔 초대, 해외여행,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J씨라는 제보자는 전청조와 남현희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며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교육계획 등을 설명하며 돈을 요청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전청조의 사기 행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획득하려고 하며 그의 다채로운 스토리텔링과 연기력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청조에게 징역 2년 3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그의 사기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웃기고 재미있는 사기 사건들이 많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이죠. 전청조가 사기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들입니다. 계속해서 전청조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역할로 나타날지 기대해봅시다.